안녕하세요. 방금 노래 제목 계속 떠들었죠, 그죠? Wake up, wake up. 잠을 깨라, 잠을 깨라. 그런 노래였는데, 어, 오늘 밤은 잠을 잘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Wake up. 아니면은 자다가도 새벽에 wake up 깨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오늘 3시에, 새벽 3시에 FOMC가 끝나면서 뭔가 금리에 관한 결정, 그리고 이코노믹 프로젝션에 관한 발표, 그 다음에 닷 플랫, 그 다음에 QT, 퀀티테이티브 테이퍼링, 양적 축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등등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금리가 0.75 올릴지, 1% 올라갈지, 양적 완화 규모를 얼마나 더 늘려갈지, 그죠? 그 다음에 이코노믹 프로젝션으로 이 사람들이 실업률을 어떻게 될지 예측할지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만은, 야간 아무래도 시장은 다소간 좀 불안감 때문에, 그죠? 다소간 불안감 때문에 아마도 주가는 좀 출렁거리지 않았나, 그죠? 생각이 됩니다. 선물 양매수 전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물 양매수 전략이 말이 아니죠, 그죠? 옵션 양매수라면 몰라도 선물 양매수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죠? 선물 양매수가 뭡니까? 하나 사고 하나 판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말이 아니고 옵션 양매수.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옵션 양매수 전략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선물 양매수 전략은 아니고, 옵션 양매수 전략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하간 오늘 FOMC에서 두고 봐야 할 워치 포인트, 그죠? FOMC의 워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사이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로 백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FOMC입니다. 페더럴 리저브. 다시 백으로 돌아가 보죠. 이게 뭐냐니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의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통상 여러분들이 FOMC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FOMC라고 치면 이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뉴스 앤 이벤트죠, 그죠? 뉴스 앤 이벤트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프레스 컨퍼런스, 프레스 릴리스가 나오죠. 소위 뭡니까? 시장에다가 신문 언론에다가 발표하는 소위 보도 자료입니다. 프레스 컨퍼런스, 프레스 릴리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쓸데없는 다 볼 거 없고, 마니터리 폴리시만 보면 되는 겁니다. 마니터리 폴리시. 소위 금융 정책, 통화 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요번에 나올 게 이제 오늘이 8월 23일이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이건 8월 23일이고, 오늘 나올 게 9월 21일 날, 그죠? 9월 21일자로 마니뉴처 오브 보드 디스카운트 레이트 미팅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지난 6월 달에 6월 달, 9월 달, 12월 달,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그러니까 FOMC는 1년에 10번 열립니다만은 그 중에서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FOMC가 되면 3692 소위 이코노믹 프로젝션이라 그래가지고 경기 전망 데이터를 분기별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게 6월 달에 발표한 6월 달에 보시면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페더럴 리저브 보드 앤드 FOMC 릴리스 이코노믹 프로젝션이죠. 6월 달에 이코노믹 프로젝션입니다. 이게 지난 6월 달에 발표한 경기 전망이고요. 이제 9월달 됐으니까 6월달 되면 9월달 FOMC에서 또 내용을 발표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오늘 발표할 9월달의 이코노믹 프로젝션과 6월달에 지난번에 발표했던 프로젝션에 어디가 차이가 나느냐, 뭘 봐야 되느냐. 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FOMC에서 금리라든지 통화정책을 어떻게 갈 거냐가 중요하다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6월달에 한 거를 한번 여기 눌러서 PDF 파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로
얘가 열고 있죠. 그죠? 너무 적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는 필요가 없고, 커져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라고 나오는데, 썸머리는 볼 것도 없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FRB에서, FOMC에서 향후 금융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망하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 자료를 보시면 현재 GDP 성장치가 어떻게 될 거냐. 3월 달에는 2022년도 전망을 1.8%로 했다가 6월 달에, 이거 6월 달 그죠? 6월 달에 1.7%로 수정 전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9월 달 되면은 마르치가 아니고 준 프로젝션은 1.7이었는데 뭔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경기 전망을 2022년도 GDP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가 첫 번째 관심사. 두 번째, 실업률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3월 달에는 원래 3.5%로 전망했다가 6월 달에는 3.7%로 실업률이 조금 늘어나는 걸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5나 3.7이나 거의 완전 고용 풀 인플로먼트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게 이번 6월 달에 몇 %로 어떻게 된로 발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페드에서 이 숫자가 지금 6월 달에 3.7%로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만약에 이게 3.7이거나 3.6이거나 좀 좋은 숫자로 발표한다면 실업률이 그다지 고용 상태가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발표된다면 이걸 뭐를 의미합니까? 경기 오케이 노 프라블럼 이런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금리 긴축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예상하는 것이 향후 금리를 더 올릴 거라든지 긴축 정책을 얼마나 더 강화할 거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그죠? PC 인플레이션.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거죠. 물가를 보면 지난번 3월 달에는 4.3%로 예측했다가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5.2%로 물가가 올라갈 거로 예측을 했죠. 그죠? 연간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이제 5.2로 6월 달에 인플레이션을 5.1로 예상했는데 과연 9월 달의 수치가 무엇이 되느냐. 이게 5.2보다 높다면 예를 들어서 5.3이나 5.4나 5.5나 이거보다 높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FOMC에서 보건대 인플레이션 아직 못 막았다. 그 이야기는 뭐야? 금리와 긴축 정책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는 신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오늘 밤에 발표할 오후 새벽 3시에 발표하는 이 프레스 릴리스 중에서 FOMC의 이코노믹 프로젝션 요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GDP, 실업률, 그 다음에 PCE를 과연 얼마나 발표하느냐. 지난달에 6월달에 얼마나 발표했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 다 나오거든요. 3월달에 얼마나 발표했다고 지금 이 숫자를 주어지니까 이 숫자 대비해서 숫자가 어떻게 바뀌느냐만 딱 보면 FOMC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구나. 내지는 다소간 좀 스피드를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기대한 대로 정책의 팔러시가 변화하지 않겠냐. 계속적으로 긴축하다가 좀 바뀌지 않겠냐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세 숫자에 달려있다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번 FOMC에서 봐야 할 중에 하나가 프레스 릴리스 중에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은 이제 전망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니까 뭐 별로 볼 게 없고요. 아래쪽 쭉 내려가면은 이 그래프 중에서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말하는 소위 점도표란 거예요. 점도표. 닷플랫. 그죠? 이거 점으로 찍는다 해서 닷플랫이라고 합니다. 저는 닷플랫.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후 금리가 타겟 레벨인 페드 펀드 레이트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근데 지금 이게 6월달 거죠, 그죠? 이게 6월달 건데, 6월달 전망치에 따르면,
현재로 봐서 2022년도에, 이게 제일 왼쪽이 2022년도입니다만, 올 연말까지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나? 라고 FOMC 위원들이 예측한 것을 본다면, 그 당시 6월달만 하더라도, 금리가 요게 3.5, 요게 3.25니까, 그죠? 요게 3.5에서 3.25, 3.5에서 3.25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기가 2022년이고 2023년도 예측을 본다면 그에 비해서 한 단계 올라갔죠. 그죠? 요만큼 조금 더 올라갔죠. 물론 더 있습니다만. 그래서 잘하면 지금 수준에 비해 연말에 가서 내년도에 가서 한 번이나 아니면은 2번 정도 금리 인상할 거다 하는 것이 이 도표에 보면은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지난 6월 달에 예측하기로 6월 달 예측하기로 연말의 금리가 이런 정도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문제는 오늘 되면 현재 미국 금리가 2.75인데 여기서 0.5 올라버리면 오늘 당장 오늘 금요일 날 이번에 당장 이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연말까지 갈 것도 없이 9월 달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 수준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FOMC가 11월 달에도 있고 12월 달에 앞으로 2번이 더 있을 테니까 이거보다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프로젝션에서 닷플러스에서 이 금리 수준이 도대체 점들이 어디에 찍히느냐? 이거보다 위에 찍힐 텐데, 그죠? 여기 찍힐 텐데 지금 수준보다도 한 칸 더 올라가 있으면은 0.2 올리는 거고, 2칸 더 올라가면 0.75 올리는 거고, 0.5 올리는 거고, 3칸 더 올라가 있으면 0.75 올리는 거고, 4칸 더 올라가면 1% 더 올리는 건데, 지금보다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느냐? 앞으로 금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비해 가지고 여기에 비해서 한 칸, 2칸, 3칸, 4칸 올라가 있다. 여기에 점이 많이 찍혀 있다. 하면은 지금보다 금리를 1% 더 올리겠구나. 연말까지 2번 남았으니까 0.5, 0.5 올리겠구나 하는 게 예상할 수 있겠고, 그게 아니고 하나 더 올라가서 여기 위에 점이 찍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0.75 한 번 올리고 0.5 올리겠구나. 더 위에서 그 위에 올라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0.75, 0.75 올리든지, 아니면 1% 올리고, 뭡니까? 0.5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강하게 올리겠다 하는 것을 지금보다도 얼마나 되느냐가 닷플러스에서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물론 3시까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새벽 3시까지 주무시지 않고 보고 있다가 이거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밤중에 뭐 하겠어요? 주식을 살 것도 아니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잠 편안하게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시면 각 증권사에서 친절하게도 지난번에 FOMC에서 지난밤에 FOMC에서 뭐가 발표됐는데 이코노미 프로젝션은 실업률을 몇 프로로 어떻게 했고 납표가 날 거고요. 그 숫자가 나오고 나면 당연히 미국 시장은 3시 이후에 미국 장은 뭐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뭔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와서 그 다음날 가서 내일 가서 전략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는 관심사가 이 FOMC의 이코노믹 프로젝션과 닷플러스를 통해서 향후 연말까지 또는 내년까지, 내년 거는 이거니까, 그죠? 내년 거 이거니까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점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옛날에 좀 이상현님 질문부터 먼저 답하겠습니다. 옛날에 볼커는요, 폴 볼커 같은 경우에는 폴 볼커 이전에 그 아담스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FOMC에. 이 사람은 금리 올리고 내리고 금리 올리고 이러는 바람에 완전히 바보 취급됐고요. 지금 완전히 바보 취급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폴 볼커입니다. 시장이 잘했다 하는 사람이 폴 볼커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7월달 FOMC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8월달 FOMC가 있으면 FOMC 금리를 1% 올렸어. 그래서 시장에서는 7월달에 FOMC 올렸으니까 8월달에 FOMC 있을 때까지 금리 올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7월 말에 소위 인터 미팅과 미팅 사이에
사이의 미팅을 텔레폰 컨퍼런스, 전화로, 전화로 회의해가지고, 전화로 회의해서 FOMC를 갖다가 사람들이 안 모이고, 전화로 회의해가지고, 우리 중간에 7월 말에 금리를 2% 확 올려버리는 거야. 시장은 전혀 예상하지 않아서 7월 달에 FOMC 올렸으니까 8월 달까지는 금리 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중간에 7월 말에 FOMC 회의도 없는데 금리를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시장에 폭락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금리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라.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런데 지금 파월은 지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니까 과거의 폴 볼커처럼, 그죠? 과거의 폴 볼커처럼 그렇게 시장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가는 시장이 지극히 혼란스러울 테니까 시장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발로텔 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미리 포워드로 이걸 또 뭐라고 합니까? 시장에다가 미리 가이던스를 주는 거죠. 가이드, GUID, 가이던스 맞나요? 하여간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을 시장에다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옛날에 BOJ가 1980년대 양적 완화로 그 당시에 돈을 잔뜩 풀었어요. 엔화를 막 시장에다 막 퍼부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그 소위 자산 그 대차대조표 중앙은행의 BOJ의 일본은행의 BOJ의 대차대조표 BS 대차대조표를 갑자기 축소한다고 그랬어요. 대차대조표 축소한다는 무슨 말이냐? 갖고 있는 채권을 BOJ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가 팔고 대신에 시장에서 채권을 시장에다가 팔아버리고 대신에 엔화를 시장에서 걷어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밸런스 시트를 대차대조표 축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걷어들인다, 긴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다가 말도 안 하고 갑자기 BOJ가 긴축을 실시했어요. 그전까지 양적 완화 잘 하다가 금리도 내리고 있다가 갑자기 금리 올리면서 그렇죠. 주가 어떻겠습니까? 폭락했습니다. 니케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엔화 급등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시장에 대혼란이 왔는데 이 후유증이 한 2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BOJ가 옛날에 이런 짓 한 거 일종의 뭡니까? 타산지석. 우리는 저래 하지는 말아야지 라고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폴 볼커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희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파월의 행보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읽힌다는 것은 파월로 봐서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뭐 파월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실제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닷 플러스 이해해가지고 이 닷을 누가 찍느냐, 이 도표를 누가 찍습니까? FOMC에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결정하는 FOMC 멤버들이 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 찍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 점은 예를 들어서 메스터가 찍은 거고, 요거는 파월이 찍은 거고, 요거는 뭐 버나드가 찍은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FOMC 멤버들이 점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리를 결정하니까 이것처럼 가장 정확한 시장 예측도 없고 이 FOMC 멤버들이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을 시장에 알려주는 거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뭡니까? 마켓에다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가이던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니케이가 잘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세상에 바뀌었다. 됐고 그 다음에 현수 씨 질문에 선물의 양매수는 많이 없죠, 그죠? 옵션 양매수입니다. 옵션 양매수 전략은 가능해요. 옵션 양매수 전략이 뭐냐니까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옵션 양매수가 뭐죠? 콜도 사고
그죠? 콜도 사고 풋도 사는 거죠. 그죠? 콜도 사고 풋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콜이란 게 이 콜인데 콜의 만기에 가서 콜을 샀을 때 만기 기대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행사가 대비해서 행사가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면은 여기서 수익이 나죠. 그래서 반면에 콜 행사가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만큼만큼의 프리미엄이 날아가죠. 콜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풋은 파는 쪽이니까 반대로 이 행사가니까 행사가 이하로 떨어지면은 수익이 나지만 풋 매수 콜 매수입니다. 이 콜 매수. 반면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에 팔기로 했는데 주가가 80이 되면은 100에 팔 수 있으니까 20의 수익이 납니다만은 주가가 120이 돼 버리면은 100에 못 파니까 프리미엄만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다시 그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콜 매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풋 매수의 손익 그래프입니다. 이거 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제로고 여기가 손실 또는 이익 또는 여기가 손실 또는 이익이죠. 그죠? 그 양매수가 뭐냐니까 두 개를 콜도 사고 풋도 사는 거죠. 그죠? 콜도 사고 풋도 사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래프가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주가가 오르면 콜에서 먹어요. 그죠? 콜에서 먹어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뭡니까? 풋에서 먹어요. 그죠? 이런 전략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통상 이걸 갖다가 양매수 전략이라 그럽니다. 양매수. 그래서 주가가 콜 올라가면은 급등하면은 이렇게 오르면은 올라가면은 콜 산 거 가지고 먹고 풋은 날아갑니다만 대신에 콜에서 먹고 반면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콜은 날아가지만 풋에서 먹으니까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대박이다 하는 게 양매수입니다. 근데 양매수 전략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뭐가 있느냐? 언제 손해가 봅니까? 주가가 꼼짝 안 하고 여기 사이에 머물러 있으면 요 가운데 있으면은 그죠?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간단해 보죠. 행사가가 100이랍시다. 행사가 100. 그리고 콜의 프리미엄이 5라고 한다면 여기 행사가 이게 100이고 여기 행사가가 100이고 프리미엄을 갖다가 5 낸다 하면은 본질이 얼마가 되야 되느냐? 105 이상 되면은 먹죠. 그죠? 맞죠? 그죠? 본전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본전은 105예요. 반면에 행사가 100인데 풋을 파는 경우에 행사가 100에 프리미엄을 예컨대 3주급 샀다 하면은 본질이 얼마가 되느냐? 97 이하로 떨어져요. 여기가 100이니까 3, 요만큼 3이니까 97 이하로 떨어져야 본질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양매수니까 콜을 사고 풋을 샀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최악의 경우에 8만큼이 프리미엄만큼 날아가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행사가 100이란다면 예를 들어서 108 이상으로 올라야 수익이 나고 거꾸로 92 이하로 떨어져야 수익이 나게 돼 있죠. 맞습니까? 요만큼을 프리미엄을 콜하고 풋하고 다 합해가지고 8만큼을 프리미엄 줬으니까 이만큼이 로스가 되는 거니까 본전은 콜 사면은 108 이상으로 올라야 수익이 나고 뭡니까? 풋은 92 이하로 떨어져야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사이에 90 이하 108 사이에 머물러 있으면은 뭡니까? 손해가 나죠. 쉽게 말해서 양매수의 경우에 성공하려면 주가가 콜 프리미엄 플러스 풋 프리미엄 이상으로 급변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급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친 이상으로 급변해야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옵션 하지 마라 라고 종종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나라에서 옵션은 안 되냐 하면 안 되냐. 이론가는 5고 옵션에 이론가는 3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5가 아니고 8점으로 거래되고 있고, 이론가는 3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5점으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론가는 8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돈 얼마냐? 13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13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8을 지불하더라도 행사가 대비해서 8 이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해야 되는데 먹기도 어려운데, 그 8도 아니고 이거보다 더 오버페이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먹을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옵션으로 돈을 벌려면 옵션을 사면 안 돼요. 옵션 사면 손해죠. 맞습니까? 옵션 사면 못 먹잖아요. 어쩌면 됩니까? 옵션을 팔아야죠. 옵션을 팔면 수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옵션에서 돈 벌려고 그러면은 옵션을 팔아야 됩니다. 옵션 사면 안 됩니다. 한번.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옵션 실제 우리나라 옵션 가격은요, 옵션에서 시장에서 옵션의 프리미엄은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거든요.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니까 실제로 행사가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사는 것은,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FOMC 미팅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테니까 둘 중에 하나 사면 먹지 않겠냐.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먹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건 알겠는데 그게 과연 오늘 우리가 지불하는 프리미엄 이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겠냐, 그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옵니다만은 급변한 세상에서 생존하는 투자법이 계속 이 탭이 계속 뜹니다만은, 그죠? 이 탭이 계속 뜹니다만은, 급변한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현금이 최고다. 현금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제가 옵션 프리미엄 보려고 하니까 이게 마우스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지네. 마우스야. 안 넘어가지네요. 그래서 빨리 안 되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을 한번 쭉 살펴봅니다. 오늘 FOMC가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움직이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은, 잘 보시면 간밤에 미국 시장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외국인들은 주가 오르든 말았든 간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선물도 매도, 코스닥 선물도 매도, 채권도 매도, 그죠? 뭡니까? 이거는 금리 인상을 우려해가지고 올리는 거고요. 장기 채권도 매도, 그죠? 다 주식 다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개인들이 사가지고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 놓기란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길게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더 이상 길게 말할 것 없을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따져봅니다. 코스피 지수, 어떻습니까? 구름에서 점점 멀어져 나가고 있죠. 그죠? 구름에서 점점 멀어져 나가고 있는 게 정말 어떻게 본다면 깝깝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와 관련되는 거래는 되도록이면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건들지도 마시라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혹시 오늘 저녁에 FOMC에서 결과가 좋아서, 그죠? FOMC 결과가 좋아가지고 주가가
내일 변화일. 잠깐만요. 내일 변화일요? 내일이 변화일인가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17일. 내일이 26일째네요. 그죠? 내일이 26일째네요. 그러니까 내일로 이 고점에서 대비해서 26일째니까 변화일은 맞네요. 그 다음에 이 고점에서 26일이 여기니까, 여기 27일이니까, 뭐 비슷하게 26을 리듬을 해가지고, 26을 리듬을 해서 변화일의 가능성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다시 또 제가 변화일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은, 변화일이라는 게 매우 트리키하죠. 자, 내일이 변화일입니다. 내일이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며칠째 되는 날이죠. 이까지가 26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죠? 26일째 되는 날이니까 내일이 뭔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변화이란 게, 오늘도 변화일이죠. 고점 대비해서 17일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변화일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은, 변화를 따지면은, 변화일이라는 게 보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변화일 될 수 있는 게 이 고점 대비해서 이 고점에서 오늘이 변화일이죠. 여기서 본다면 내일이 변화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볼까요? 뭐 여기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일이 변화일이면 26일째입니다만은 조금 지나서 33일째 되는 날도 변화일이죠. 그죠? 여기서 따져가지고 33일째 되는 날 33일째 되는 날도 여기서 봐서 33일째 되는 날도 이날도 변화가 될 수 있죠. 그죠? 그죠? 또는 예를 들어서 이 어디선가 고점에서 저점에서 따져봐가지고 뭐 42일째 되는 날도 예를 들어 여기서 따져가지고 뭐 42일째 되는 날 36일이니까 여기서 42일째 되는 날도 변화일이 될 수 있죠. 그럼 이날도 변화일이고 그 다음 날도 변화일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바닥에서 따져가지고 그래서 뭐 55일째 되는 날 오늘 55일째 되는 날이네. 오늘 이 바닥에서 따져가지고 오늘이 55일째 되는 날이 변화일이 맞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변화일이고 내일도 변화일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따져본다면 거기에다가 대등수식까지 따져본다면 잘못하면은 오늘도 변화일, 내일도 변화일, 어제도 변화일, 모레도 변화일, 사흘 뒤도 변화일, 일주도 변화일, 거의 매일이 변화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일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오늘이 변화일이네 라고 재미삼아 보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매매의 양매수 전략에 근거로 삼기 위해서 내일이 변화일이니까 오늘 옵션을 양매수하자라든지 현재로 봐서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인데 내일이 변화일이니까 내일은 변화일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였으니까 내일 변화일을 고비로 해가지고 내일부터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나. 변화일을 고비해가지고 그죠? 변화일도 해서 내일자로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오늘자로 매수하는 것은 잘못하면 매우 어떻습니까? 위험한 발상이 되는 거죠. 왜? 변화란 게 추세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도 변하지만 추세가 어떻게 합니까? 엑셀러레이트 되는 것도 변하죠. 그죠? 변화를 전후해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도 변하지만 추세가 더욱더 엑셀러레이트 강화되는 것도 변하니까 변화를 전후해서 뭔가 방향성에 베팅하는 건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굳이 변화를 가지고 거래한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려도 옵션에서 양매수 전략으로 가는 것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옵션에서 양매수 전략 가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옵션의 프리미엄이 우리나라에서 옵션의 프리미엄은 어떻다고요? 터무니없이 어떻다고? 비싸다. 말도 안 되게 비싸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옵션을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현재 시장은 어떻게 예측합니까? 일목으로 보거나 엘리어트로 보거나
뭐로 보거나 간에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야금야금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우리의 유일한 기대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거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를 갖다 1번 파동으로 보고 상승 파동 여기가 바닥이다 말이야. 여기가 바닥이다. 상승 이래라면 여기가 바닥이다. 예? 2276이 바닥이다. 이제 끝났다. 이제 오다. 이게 오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이다. 여기가 2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이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여기가 바닥이라면 여기가 1이고 여기 2가 돼야 될 것 같지 않겠어요? 세후 파동이 안 되는 거는 타치하고. 하지만 1번 파동이 이만큼 올랐는데 2번 파동이 1번 파동의 거의 다 까먹는 게 이런 경우를 2번 파동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죠. 낮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겠냐. 1이고 2고 3으로 되는 게 우리로 봐서는 그냥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만은 이 1번으로 봤을 때 파동 5개도 안 세지고 2번 파동도 5개로 안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나. 결국은 이거는 반등 파동에 불과하고 반등 파동에 불과하고 따라서 결국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2276을 깨는 수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미 달러 인덱스로 봐서는 달러 환산 지수로 봐서는 이미 저점마저 무너뜨렸는데 이 저점 무너졌잖아요. 그죠? 달러 환산했을 때는. 이런데 원화로 봤을 때 여기가 안 깨지고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여기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고 그래서 3이 된다 라고 말하기에는 환율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성향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아니지 않겠냐.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저로서는 어떻다고요? 조심스럽다. 그죠?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